안녕하세요. 저는 영상고등학교 과학중점학교에 다니고 있는 황성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파인 이촌특별관의 이상준 부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용산고 지원하는 후배님과 용산고에 이제 다니고 있는 선배님과 이제 궁금한 얘기들 좀 이렇게 털어놓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우리 선배님. 네, 저는 과학중점 반에서 1학년을 마치고 이제 2학년에 올라가게 된 황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후배. 저는 용강중학교 3학년 용산중학교에 일반 지원을 하는 이정우입니다. 용산 중학교요? 용산 고등학교요. 떨지 마.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용산고 지원하는 후배 기준으로 궁금한 게 많을 거니까 우리 짧고 임팩트 있게 선배한테 진짜 궁금한 거 다 털어놓고 선배는 이제 소신껏 이게 팩트가 아닐 수 있어요. 개인 소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풀어나가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할게요. 비록 우리 선배는 과학 중점이고 그리고 우리 후배 지원은 일반이지만 어쨌건 공통적인 용산고라는 그 똑같은 지붕 아래에서 공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라든가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부분도 있을 거고 선배가 1년을 공부해봤더니 느껴지는 일반반 친구들도 있을 거라서 그런 얘기들도 좀 한번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거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 용산고 시험이 많이 어렵다 들었는데 진짜 많이 어려운데. 네, 일단 제일 중요한 질문이겠죠. 용산고가 일반고이지만 과학중점 학급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그 지역 주변의 일반고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운 편이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학이나 국어 이렇게 주요 과목들이 조금은 다른 과목보다 좀 더 어려운 편이고요. 다른 과목들도 준비를 단단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려우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수학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가장 힘들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우리 학원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등급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1학년 때. 어느 정도 본인이 느꼈을 때 꼭 몇 등급에서 몇 등급 이렇게까지 공개하기는 좀 그래도 모의고사는 공개할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수학이 4등급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6월에도 한 3에서 2 사이 정도였는데 막판. 이제 11월에서는 전 과목 1등급을 찍게 됐습니다. 후배님 박수 쳐줘야죠. 수직 상승이네 거의. 그러니까 물론은 이제 1학년 모의고사가 막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중학교 범위니까 특히 첫 번째 모의고사. 그래도 나름 성취감 있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수학 좀 힘들었는데 그런 것도 궁금해요. 선배는 그럼 어떻게 극복해서 그 정도가 나오게 됐는지. 수학 공부법? 이런 거 궁금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정우는 수학이 힘든 친구니까 수학을 못한다 이게 아니라 더 잘하고 싶은 친구니까 용산고에서 수학을 좀 잘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과목의 객관적인 난이도에 있어서 타 과목보다 수학이 월등하게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난이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됐든 어떤 학교가 됐든 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국어나 영어 못지않게 그리고 훨씬 많이 공부량에 비중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머리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손으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입니다. 우리 정우 잘 듣고 있어요? 네. 뭐래요 선배가?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또 뭐가 궁금해요? 저가 국어랑 과학이 좀 많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좀 등급을 잘 받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요. 그러면 지금 이거 답변하기 전에 선생님도 궁금한 게 용산고는 국어 어렵기로 어느 정도 소문이 나 있고 수학 비중 높고 과학 비중 높은 학교인데 네. 선생님이 돌발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용산고에 왜 지원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용산고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막연히 네. 아니, 용산고를 들어가면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도 경쟁 조금 더 타이트한 경쟁 속에서 이겨내고 싶다 뭐 이런 건가? 네, 그런 거죠.
제가 용산고에 지원한 이유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 주변 지역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아무래도 대학교 과학 중점반이 이렇게 환경이 학습 환경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름 타이트한 환경에서 공부하면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어랑 과학이 좀 이렇게 힘들다고 친구가 말해줬는데 국어랑 과학 같은 경우는 일단 국어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국어는 사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 공부도 같이 병기하는 게 저는 내신 공부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학교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문제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하면서 수능 공부를 같이 하는 게 두 마리 토끼를 더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 과목이죠. 그래서 교과서를 막 그대로 복사해라, 백기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필요한 내용은 다 모두 잘 숙지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시험을 보는 데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국어는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학교별로 이렇게 내신을 뜯어보면 수능 스타일의 국어 문제를 내는 학교가 있고 그냥 내신 교과서 위주의 문제를 내는 학교가 있어. 근데 이제 용산고는 수능 스타일, 모의고사 스타일의 국어 시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포커스 맞춰서 시중 문제집을 사도 그쪽으로 좀 사서 공부를 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학은 일단 원체 중요하고 그나마 다행인 건 일반은 투 과목을 다 하지 않는다는 네, 그렇죠.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그래도 비중은 높다. 그리고 결국 경쟁은 똑같이 성적은 과중과 섞어서 나온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일반이지만 어차피 경쟁은 과중 애들이랑 한다.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과학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또 제가 수학 선행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디까지 하시고 들어가셨는지 알려주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수학 선행을 많이 하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한 수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하고 갔는데 사실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주변 선배들, 후배들의 상황을 봤을 때 선행이 막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자기가 그때 배우고 있는 그거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당장 선행이 좀 약하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선행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그러니까 수상. 수상. 그렇죠. 수상 중에서도 앞부분. 첫 번째 중간고사. 선생님도 느꼈지만 첫 번째 중간고사를 잘 보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해. 그게 너의 잣대가 돼. 우리 정우의 첫 시작에 딱 점수가 나는 용산고에서 어느 정도 레벨의 학생이야가 스스로가 딱 고정이 돼. 그러면 그걸 지키기 위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좀 시험이 잘 못 본 친구가 악바리처럼 더 어떻게든 올라가야지 막 이렇게 보다는 위에 있는 친구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공부 더 해.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리고 우리 보통 우리 성준이도 똑같았겠지만 벼락치기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게 되는 과목이 있어요? 용산고에서? 사실 정석적인 공부 방법에서는 모두 다 열심히 하는 게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이제 벼락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일단 사회 과목과 정보 과목을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데 두 과목 모두 이렇게 내용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또 시험 문제 자체도 이제 실수만 안 하면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랑 정보는 만약에 꼭 필요하다 싶으면 조금 우선순위를 밀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친구들고 싶네요. 정보는 2단이에요. 2단. 단위 수가 낮을수록 평점을 매기는데 조금 부담은 덜한 과목이니까 벼락치기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죠? 벼락치기를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정보 정도는 또는 사회 영역 정도, 사회 영역이나 정보 영역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지? 그나마 학습 비중이 적으니까 시간 대비 효율성이 높일 수 있는 과목 이런 뜻인 거죠. 네. 또 궁금한 거. 우리 많이 적어왔어요. 궁금한 거, 그죠? 수행평가 많아요? 수행평가 없다고 하기는 힘들죠. 사실 수행평가가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만약에 학교 생활을 열심히 참여하고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신경을 이렇게 분산되지 않고 학교 생활에 정진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냐고 생각합니다. 딱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 네,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학원에서 있어 보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냐면 수행평가를 개인 수행평가도 있지만 팀 수행평가도 있잖아요. 있죠. 과목마다. 그러면 팀 수행평가 한다고 수업을 빠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정도여야 되냐라는 걸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수행평가라는 게 제출하거나 나와서 발표만 해도 퀄리티를 떠나서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기본 점수를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빡세게까지 해서 만점을 위해서 필기시험, 지필시험, 지필고사를 좀 뒷전으로 미루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쵸? 네,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봐야 30%니까 그거를 유념해 두시고 수행평가에 조금 더 비중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극상위권 친구면 만약에 30%라고 해서 100점 만점에 지필이 70, 수행이 30이라고 치면 여기에서도 만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야. 그런데 그냥 상위권 친구나 중위권, 하위권 친구들은 오히려 지필에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서 그냥 정말 수학이면 수학 공부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뭔가 제출하는 거에 너무 밤새서 하고 다음날 해롱해롱 달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이제 팩트인 것 같아요. 그죠? 저기서? 네. 이거 선배님이 그 동아리 어떤 동아리 추천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일단 지금 컴퓨터 과학부 동아리 그거를 줄여서 우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우거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저희 학교에는 꽤 많은 상설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하는 동아리들이 많은데요. 사실 저희 학교의 동아리들은 지원금도 되게 많이 나오고 활동도 활발한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진로와 맞는 곳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꼭 이 동아리를 가야겠다가 아니라 이 진로에 맞는 거 꼭 선택하시면 저는 어떤 동아리든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꽤 그래도 용산고에서 메이저급 동아리? 있죠. 그런 동아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과중학교다 보니까 자연과학 계열의 동아리들 대표적으로 뭐 물리, 그렇죠? 이렇게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되나요? 뭐 화학도 있을 거고, 뭐 기타 등등의 이렇게 메이저 이제 과학 이름이 붙은 동아리들이 보통 잘 나가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영어 이니셜이 있는 동아리들이 잘 나가죠. 근데 왜냐면 얘기를 들어보면 용산고 가는 친구들이든 아니면 다른 고등학교 가는 예비 고1 친구들이 동아리를 엄청 궁금해. 근데 선생님이 듣기로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생기부를 위한 동아리 이게 아니라 그 동아리에 대한 막연한 그 기대감과 호기심 있잖아. 똑같아요.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올라가면 그 엄청난 동아리들이 있는 대학교 이렇게 상상하듯이 중학생들도 좀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뭔가 재미있고 뭔가 조금 더 활동적이고 뭔가 좀 더 전문적인 것 같고 이런 거. 근데 현실은 이왕이면 어떤 걸 추천하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물론 자기가 즐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로에 맞는 걸 선택해서 생기부도 같이 채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재미보다는 현실적으로 날 위한 그렇죠? 이런 동아리를 추천한다. 지금 이제 우리 질문을 이제 준비해 온 거 보면 너무 딱딱한 우리 질문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너무 이제 궁금한 학교에 관련된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 그렇죠? 그 선배들과 약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지. 이거는 선생님도 궁금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용산고가 굉장히 이게 선후배 관계,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나 용고 출신이야.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거 좀 프라이드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선후배가 좀 딱딱하거나 뭔가 엄격하거나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활달한 편이라서 축구나 뭐 농구하거나 이렇게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선배들이 되게 따뜻하게 맞아준다는 점, 그리고 너무 그렇게 막 뭐 인사할 때나 아니면 활동할 때나 너무 떨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선배들 다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용산구가 남고라서 그런지 확실히 체육활동, 축구, 농구 하면서 진짜 선후배가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동아리도 동아리지만 선생님도 이렇게 용산고 친구들 많이 만나보면 아는 선배들 어떻게 알아? 그러면 농구 많이 한다 그 선배랑 뭐 축구 많이 한다 주말에도 만나서 그 선배들이랑 같이 뭐 운동을 한다 이게 되게 많아서 확실히 남학생들은 운동으로 이렇게 몸 부비끼면서 이렇게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확실히 너무 좋은 선배들이 많은 학교다 보니까 우리 정우도 그런 걸 좀 노리면 좋은 선배들이 이렇게 같이 잘 이렇게 끌고 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남고가 지금 남녀공학이잖아 중학교가. 네. 그 초등학교는 당연히 남녀공학이고 남자만 버글버글 되는데 좀 걱정되지 않아요 지원하는 데 보면? 오히려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좀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눈치 안 보고 여학생들. 약간 그런. 근데 확실히 남고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가 상의 따르려고 축구를 한다던가 뭐 아니면 더운 날에는 이제 서로 장난 아니에요. 남고는 보시면 압니다. 맞아요. 너무 선생님도 남고 출신이거든요. 꽤 재밌어요. 생각을 잘못 이렇게 해보면 남녀공학만 있다가 남고 가면 뭔가 꾸질꾸질할 것 같고 막 근데 그들만의 세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급식 같은 것도 궁금하다. 그치만 진짜 다 궁금해하더라고요. 급식은 모든 학교들이. 급식은 저희 학교 급식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작년 연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볼품 없었습니다. 되게. 그 영양사 선생님이라고 하나? 네, 영양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선생님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정말 제가 느낀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쵸. 입맛은 네. 다 다른 거니까.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걸을 정도로 그런 밥이었는데 이제 점점 여러 번의 설문조사를 거치고 지금은 상당히 맛있는 밥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급식 먹었잖아요. 네. 무슨 급식 제일 좋아해요? 저요? 저는 무조건 고기죠, 그냥. 고기 많이 나와요? 고기 맨날 나옵니다. 맨날 나와요. 현실적인 거. 또 궁금한 거. 그 교복 제한이나 두발 자율. 이거는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두발 자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염색은 안 되고요. 기장 머리를 기르는 건 가능하고 뭐 삭발 이런 거 다 가능하지만 교복 같은 경우는 아침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등교할 때 이제 선생님들이 잡으시니까 그때 말고는 괜찮은데 아침에 꼭 이제 셔츠에 그 위에 조끼 입고 그 위에 넥타이 잘 매고 단정하게. 네. 막 바지 아침에 줄이거나 막 이런 걸 보진 않아요. 요즘은 그런 친구 없나? 나 때는 사복을 많이 이렇게 좀 줄여 입고 이랬는데 막 이렇게 쪼그려 앉기도 힘든 정도로 이렇게 줄여 입고 그게 유행이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잘 입고 다니는지. 그러니까 네. 갖출 거 갖춰 있는지. 머리는 그럼 제일 긴 친구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분명히 남고인데 약간 여자 같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엄청 길어서 거의 어깨까지 왔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남자였던. 그 정도로 파마도 되고 꽤 있습니다. 길어도 되고 네. 염색만 안 되고. 염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염색한 친구는 우리 학원에서 본 적이 없네요. 용산구가 참 많은데. 그렇구나. 이렇게 궁금한 것도 많이 해봤는데 지금 우리 정우가 준비해온 거 말고 또 혹시 막 궁금한 거 이렇게 생각나는 거 없어요? 마지막으로. 별로 궁금하지 않나 봐. 그 운동장 잔디인지 모래인지. 이게 저희 학교 거의 체육고등학교 아니에요? 근데 저희 학교에는 이제 축구부가 아니라 하키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운동장처럼 보이는 하키부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잔디가 아니라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매트가 깔려 있고 또 상당히 축축하고 그래서 축구를 하기에는 조금은 불쾌한 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농구장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 체육관. 실내 체육관도 있습니다. 실내 농구장이 있죠. 그냥 용산고 친구들이면 자유롭게 사용이 돼요. 자유롭게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가끔 개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키 쓴다는 그 인조잔디도 그냥 막 들어가도 돼. 점심시간 들어가도 돼. 네. 그럼 그렇죠. 보통 축구는 어디에서 해요? 그냥 맨땅, 흙땅? 아니, 그 필드에서 하기는 하는데, 아, 그게 메인 운동장? 운동장이 하나? 조금 불쾌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운동 좋아해요? 아, 네. 뭐 좋아해요? 저 농구. 우리 선배는 뭐 좋아해요? 전 축구, 아, 전 축구 좋아합니다. 선생님은 둘 다 좋아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 선배 후배가 소중한 시간 빼서, 우리 후배가 궁금한 것도 했지만,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용산고 지원하는 후배들도 좀 뭔가 이렇게 궁금한 거를 좀 이렇게 한 번쯤은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많이 궁금했던 걸 많이 물어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더 궁금한 건 어차피 우리 선배도 개인적인 주관이 대부분인 거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팩트도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 진짜 용산고는 선생님이 느끼시면 꽤 괜찮은 학교. 학교 시험 어렵더라도 그런 걸 3년을 쌓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곳에서 쌓은 학교는 또 다른 거니까 실력도. 그래서 꼭 합격하길 바라고. 이제 우리 2월 3일에 발표가 나요. 네. 4일이었나요? 목요일인데? 3일이죠, 3일. 그래서 그때 꼭 합격해서 우리 선배, 직속 선배에 대해서 인사하고 좋은 환경에서 용산고 학생으로 파이팅. 그러면 지금까지 뉴파인 유천특별관의 이상준 부원장이었습니다. 네, 저는 황성준이었습니다. 이정우였습니다.